예, 좀 쉬셨습니까? 또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약 강의를 이 앞저 3주간 했잖아요. 근데 다 잊어먹은 것 같아.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끄집어내기가 힘들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잊어먹게 문제만 풀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 그래서 이제 등록은 간단하게 흐름만 좀 잡아주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등록 요건을 구비를 하라 그랬고, 등록 절차입니다. 그러면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하라고 했죠. 신청하고 나면, 자, 서류 제출하죠. 구비서류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뭘 해줍니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받고 나서 보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업무 보정을 설정합니다. 보정을 설정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 이게 등록 절차예요. 흐름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이거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등록 요건은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어, 없어요? 있죠.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 갖춰야 할 등록 기준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신청일 전 1년 이내입니다. 자, 사무실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하라 그랬죠? 근데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그러면 미등기 건물은 됩니까? 뭐가 건물은?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본인 소유해야 돼요?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면적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건축법에도 적합하라 그랬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이야. 기억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법인은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무슨 회사? 상법상 회사가 되건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그럼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표자를 제한 임원사원 몇 번 해요? 3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신문. 여기도 사무소 있어야 돼요? 전원이 결격사유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럼 신청은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법인만. 애국인도 가능하죠? 애국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럼 소공은 돼, 안 돼? 변호사도 안 돼요. 그럼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처분 통지? 7일. 며칠 이내? 7일.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합니까? 서면? 서면으로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법인은 법인 개공이다. 이렇게 종별로 구분해서 통지해 주죠? 그럼 바로 영업을 하랬어요? 보험 들고? 보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그러면 등록증이 나오죠? 이거 확인돼야만이 등록증을 준다. 언제까지 준다? 지체 없이. 기억나요? 지체 없이 준다고. 그럼 이제 등록증 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그리고 인장도 등록해야 되죠? 그럼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보험은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개념 잡았어요? 예,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사무소 개설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2015년 9월에 폐업 신고를 한 후 2016년 7월에 개설 등록 다시 신청하고자 한다. 그러면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이유는? 그렇죠.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안 받고 1년 지나면 받아야 돼.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2번. 법인 경우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시장은 모두가 등록 관청이 돼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시장, 군수, 구청장만 등록 관청이 되는 거야. 자, 분사무소가 틀렸고. 자, 법인의 사원님은 전원은 등록 신청 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를 받는단 말이에요? 확실해요? 신청 후요, 신청 전.
전이지 미리 받아야지 언제 후로 받아. 그렇죠?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이는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전에 건물을 공동명의로 임차할 수는 있죠. 근데 공동명의로 개설 등록은 돼야 돼. 안 돼. 공동은 안 돼. 자, D점이 틀렸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경우는 휴업기간 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업무정지기간 전 폐업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에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몇 번 정답? 그 다음에 3번 문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애국인도 공인중개사라면 등록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애국법인도 법이 정한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개설 등록 신청에 등록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고. 니은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공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신청을 받은 또 10일 이내 서면 통지 7일이잖아요. 7일. 며칠? 7일. 틀렸네. 자, 서공은 사무소에 소속된 상태이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까? 네. 변호사도 안 되더랬죠? 네, 좋아요. 자, 일. 등록관청은 사무소 개설 등록 환자가 보증을 설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은 7일 내 교부? 지체 없이. 아, 보증 설정이 확인되면 등록증 언제까지죠? 지체 없이. 틀렸네. 자, 공인중개사 아닌 변호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맞고. 자, 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은 실무계획 수료조 확인증 종전 등록처부터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돼? 네. 법인 대표자 변경은 등록증 재교부 신청 사유 맞아요? 자, 그거 주었던 거라면 대표자 변경 몇 줄? 재교부 신청 몇 줄 보세요. 법인 대표자 변경은 등록증 재교부 사유입니다.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몇 개? 2개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예, 좋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돈. 자, 뒷배에 샥 넘어요. 자, 5번 문제. 이 이제 등록 기준 문제거든요. 이 법인 등록 기준 문제인데, 까딱 잘못하면 틀려. 내용이 어려서 틀린 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틀려. 그래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정리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법인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은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틀린 거.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할 거. 등록 기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요. 여기는 맞고 왜 틀려? 아,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이제 상법상 회사면 주식회사 아니어도 관계없어. 네. 그것도 틀렸고. 그것보다도 보험 2억 들은 거 맞아 틀려? 그거이 틀렸어. 아니, 다시 문제 등록 기준 동그라미. 아, 문제에서 등록 기준 동그라미. 아니, 법인 등록 기준 동그라미 폈어요? 네. 그러면 등록 기준에 보험 2억 들어간 말이 있어? 등록 기준에 2억 보험 들어간 말이 있냐고. 보험은 신청할 때 들어요, 처분 이후에? 그러니까 등록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보험 안 들어도 등록해줘, 안 해줘? 해주잖아요. 내가 그걸 잡기 위해서 문제 푼 거야, 이거. 보험 이거 잡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2억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법에 2억 드는 건 맞아. 근데 등록 기준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보험 안 들어도 등록해줘, 안 해줘? 해줘. 아이, 등록증을 안 주지. 아이, 등록 처분은 돼야 안 돼. 등록 기준이 아니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도 없고, 앞문장도 틀렸지만, 특히 주의할 것은 뒤에 보험 2억은 등록 기준 아니에요. 등록 기준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내가 풀어준 거야.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보험 안 들어도 등록은 일단 해줘. 그죠? 등록증이 안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하여튼 틀렸고. 자, 2번. 법 14조 업무가 뭐예요? 적어.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 가로 열고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 적으세요. 이게 14조 업무. 14조는 요거 두시라 그랬어요. 14조 업무란 것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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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요.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3번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제한 임원 사원 몇 명? 3분의 1 자격증. 그리고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실무용. 그리고 이제 5번 건축물 대장이 기댄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왜 틀렸는지 감 왔어요? 보험은 등록 기준 아니에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 8번을 봐야 되는데, 이 특수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특수법인 중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어떤 것만? 자산관리공사만 등록하라 했죠. 그러면 지역농협이랄지 이건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특수법인이 이 기준을 적용해요, 안 해요? 특수법인이 이 등록 기준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알고 풀어야 돼. 그러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아니어도 등록해주고, 대표자 자격증 없어도 등록해주고, 자격증 3분의 1 없어도 해주고, 그거요, 그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의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 협동조합일 필요는 없다. 맞았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업무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맞습니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맞죠?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 전국. 특수법인 업무 지역은 전국이잖아요. 근데 물건은 지역농협은 어떤 것만? 농지. 지역산림조합은 임목하고 임야. 이게 물건에 대한 제한이 있다. 맞는 말이죠? 네,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설 등록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았어요? 하라 그랬죠. 그럼 지역농협은 그러하지 않는다. 맞고. 자, 지역농협은 보증금 얼마 이상이에요? 1,000만 원. 자산관리공사 보증금액이 2예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까?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이 정답? 5번. 5번이 정답 처리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1번.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이 11번 문제가 종별 변경이거든요. 이 종별 변경도 소비에도 자주 틀려. 그래서 이제 요약집 어디를 펴나요? 21페이지 펴놓고, 이 종별 변경은 바로 문제 풀기는 좀 그러니까 한번 설명하고 들어가 볼게요. 맨날 해도 또 시간 지나면 흔들리잖아요. 종별 변경을 해서 다시 설명 들어가야 돼. 자, 칠판 봐보세요. 종별이 뭐요? 종별이 뭐요? 개공? 종류. 개공 뭐다? 종류. 그럼 개공 종류는 몇 가지? 3가지.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있어요? 네.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어요? 네. 중개인이 있어요? 네. 이게 개공 종류잖아요.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종별을 변경한다는 말은 종별을 바꾼다, 안 바꾼다?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다가 법인으로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법인 하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없어? 그럼 1번하고 2번은 원리는 같죠? 1번만 생각을 해봐요. 그럼 법인으로 바꾼다 가정하면 법인으로 새로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법인 등록증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신규 등록이에요. 원칙은 새로 등록. 그죠? 그럼 법인 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등록증은 반납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 후 등록증은 반납. 됐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개공할 때 등록 신청할 때 서류 제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종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나요? 그러면 중개인 하다가 이렇게 종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뭘 취득한 걸 조건으로? 자격증. 그러면 이때는 신규 등록입니까? 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무조건 재교부요? 이게 뭐를 매요? 2가지.
1년 내에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라니까 무조건 또 재교부 나온 거 봐.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여기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바꾸면 등록증 재교부. 자, 내라는 것이 뭐예요? 서북구에서 서북구. 근데 서북구에서 중개인 하다가 자격 취득한 기념으로 밖으로 갈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새로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할 때 중개인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 안 해도 돼? 얘 대답 안 해. 해야 돼. 정전 등록증은 무조건 반납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경사항 증명서류 첨부해서 재교부 신청. 됐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는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보면 다 신규인데 중개인에서 저렇게 갈 때만 재교부 한다 그랬죠? 그러면 추가로 알아둘 것이, 자, 중개인들은 지금까지 실무교육 받은 역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종별 바꿀 때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변경하든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하나. 이해됐어요? 또 어떻게 변경하든 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새로 할 때도 수수료 있어 없어? 재발급할 때도 수수료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변경하든 수수료 납부해야 돼? 또 어떻게 변경하든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이 종별 변경이 단순한 것 같아도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요. 별것도 없는데. 그래서 21페이지 다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종별 변경이 나와 있어요? 그 옆에다가 내가 적어 놓으라 그랬는데 수수료 납부하라. 안 적혔어요? 그럼 적어. 수수료 납부하라. 어떻게 변경하든 수수료 납부. 적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경하든 종전 등록증 반납. 적었어요. 종전 등록증 반납. 어떻게 변경하든 종전 등록증 반납. 적었어요? 또 어떻게 변경하든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개공 연속성상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폐업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실무교육 안 받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 이 종별 변경이 의외로 자주 틀려. 내용 많지 않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6페이지 몇 번? 11번. 다음은 개공 후 종별에 따른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내용을 골라라. 자, 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이 종별 달리 했던 거라며. 업무를 하고자 할 때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하라 그랬죠? 이 경우 종전 등록증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 등록증 반납. 맞았어, 틀렸어? 이게 원칙 규정입니다. 원칙. 자, 그 다음에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법인 개공으로 종별 변경할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맞아요? 네. 여기요. 신규 등록. 다시 제출해야죠? 네. 신규 등록. 맞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공인 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 변경할 때 실무교육 수료 후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 맞아요? 어떻게 바뀌었든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했잖아요. 지금 개공 연속성이 있어 없어?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할구역 안 동그라미 안에서 공인중개사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 맞습니까? 네.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교부 맞습니까? 네. 예. 중개인이 변경할 때 관할구역 내에서는 재교부 종전 등록증 반납 변경사항 증명서를 재교부 맞죠? 근데 5번이 바뀝니다.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공인성 개공으로 종별 변경해서 관할 박동그라미 밖으로 이전할 때는 신규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여기 다 나와 있어 11번이.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하든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떻게 변경하든 수수료 납부한다 안 한다? 한다. 종전 등록증 어떻게 변경하든 반납하라 그랬죠? 자, 그 말입니다. 종별 변경 내용 많지 않지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DP 넘어가보세요. 58페이지
14번. 14번 보고 있어요? 다음 개공이 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관한 기술이 틀린 거 뭐든. 자, 등록증 종합 문제입니다. 등록관청은 개공 후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 맞습니까? 네. 보증 설정이 확인되면 등록증 언제까지 나온다? 지체 없이. 여기 지체 없이 나와 있잖아요. 자, 법인 개공 후 주된 사무소는 등록증 원본 게시하죠? 네. 분사무소는 등록증 사본 게시한다. 맞아? 그럼 뭐 원본 게시해? 신고, 필증, 원본이지. 법인 등록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사무소 걸어. 그럼 분사무소 신고하면 신고, 필증 나와 안 나와? 신고, 필증, 원본. 아이, 여러 번 했잖아요.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야. 게시는 무조건 원본.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개공이 종별 또 나왔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에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변경하든 종전 등록증 반납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죠?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음 받으면 7일 이내 등록증 받나? 자, 업무정지 받으면 등록증 반납해요? 안 해.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상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여러 군데 나오죠? 종합. 휴표. 또 등록증 반납 났어. 휴표. 또. 에? 사무소 이전. 그렇지. 또. 아니, 그것은 취소에 들어가고. 등록 취소에 들어가고. 취소하면 반납하고. 사무소 이전하면 반납하고. 휴표하면 반납하고. 또. 그렇지. 종별 변경. 오, 좋았어요. 종별 변경. 오, 좋아. 손으로 지시했어. 반납. 근데 업무정지는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다 적어놔. 우리 법에서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여러 군데에 나오죠? 자,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순서대로 가면 가장 먼저 사무소 뭐 할 때? 이전 신고하면 등록증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본. 그 다음에 휴업하고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 원본 첨부하죠? 또 뭐 할 때? 종별 변경. 종별 변경하면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원본. 그 다음에 또 등록이 뭐가 됐을 때? 취소가 되면 등록증 반납하죠? 그 다음에 이건 다 반납이야. 반납 또는 첨부요. 근데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자, 이렇게 등록증 반납 그러면 이렇게 쫙 나와요. 이해됐어요? 네. 얼렁뚱땅 공부해갖고 점수 빼려고 하면 안 돼. 점수 안 나와. 이번 모의고사 봤어요? 네. 쉬웠죠? 네. 되게 쉬웠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쉬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돼, 또. 이해됐어요? 예. 아무리 쉬어도 점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래서 이제 기억니은 디귿 리을 업무정지 받는 경우는 반납한다. 맞아, 틀려? 틀렸어. 반납 자체를 안 해. 뭐 7일이 틀렸다. 그거 고민하지 말고 반납 자체가 없는 거야.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개 틀렸죠. 그 다음에 개공이 사무소 이전 휴피업 신고 등록증 첨부. 맞습니까? 네. 여기 있잖아요. 휴피업 이전. 그래서 등록증 반납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야 돼. 4개. 4개. 업무정지는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인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7번 문제. 17번 보고 있어요? 네. 13번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13번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58배 13번. 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등록증 교부사항 들어가죠?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 들어가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가죠? 사무소 이전 신고 들어가죠? 자격정지는. 그럼 뭐가 들어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가 들어가. 행정처분. 자격 정지, 자격 취소는 안 들어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왜 그러냐면 등록 관청에서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할 일이에요? 시도지. 몰라서 못해.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고용신고, 종료신고. 오른쪽 해설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협회 통보사항 반드시 기억해. 이게 단독 문제보다는 지문으로 자주 떠. 지문으로 자주 뜨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단독 문제로도 나오지만 하나 지문으로 자주 뜬다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DP에 넘어가세요. 아까 17번. 17번 보려고 했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거? 옳은 거. 서공을 고용한 경우 자격증 원본도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맞아요? 서공 자격증 안 걸리면 게시물 위반이죠. 100만 원의 과태료. 죽었어요. 100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는 업무정지 아니에요. 아주 좋았어. 나날이 발전해. 좋았어요. 자, 2번. 법인 개공 후 분사무소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맞았어요? 네. 아까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원본. 맞습니다. 3번.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있어? 없어요.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아닌 자 속에 누가 들어가? 서공하고 보조원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공하고 보조원은 표시 광고 하라 하지 말라. 4번. 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 광고를 한 자. 신고한 포상금 나와? 나와 안 나와? 그럼 포상금은 어떤 사람 신고에 나와? 자, 적어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수업지 했잖아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신고하면 나오냐?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를 신고해야지 포상금 나오고, 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증이 됐건 뭐가 됐건 자격증이 됐건 뭐 한 사람 양도되어 하거나 또 양수되어 받은 자. 그래서 이걸 약정해서 뭐라 그래? 무거등자. 그럼 여기서 표시 광고 위반한 자 나와 있어? 아니잖아요. 이분들을 신고해 보상금 나온다고. 표시 광고 한 자 신고해봤자 그 사람만 처벌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금 받으려면 무거등자 이분들을 신고해야지 보상금이 나온다. 그러면 지급 대상이 표시 광고를 한 자 이러면 안 나와. 그러니까 지문을 보는 순간 탁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랬어요? 쑤셔 넣어? 안 들어가면. 그래도 쑤셔 넣어? 좋았어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세요. 개공은 이중으로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이중 등록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중 등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꾹 참아라. 그렇죠? 어떻게 참으라? 그렇지.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9번 문제. 19번 보고 있어요?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관련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공인중개사인 개공 A는 사무소 명칭을 새로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하였다. 맞아요?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문자가 들어가든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죠? 네. 2번. 자, 부칙 6조 2항에 위반된 개공은 B는 사무소 및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했다. 맞아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명칭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부동산 중개. 이것만 써야지. 이게 틀렸구나. 자, 3번.
중개법인 C는 사무소 명칭을 주식회사 새롬 부동산 중개법인이라고 하였다. 맞았어요? 네. 자, 뭐만 들어가면 돼?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 자, 부동산 중개 동그라미. 앞에가 새롬 붙었고 뒤에 법인 붙어도 관계없어요. 뭐가 들어가 있으면? 부동산 중개. 무슨 말? 그 말. 그 다음에 4번. 개공이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성명 표기한다. 맞아요? 네. 근데 법인은 누구 성명? 대표자. 본사무소는 책임자. 책임자 성명입니다. 맞았어요? 네. 자, 개공이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공 성명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맞습니까? 네. 자,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기하라는 것은 어디만 나와? 성명. 연락처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성명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칭 관련 의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20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인사 명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걸 모두 골라라. 법인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고. 자, 개공은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았어요? 네. 의무는 없어.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지. 의무가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 맞는 말이고. 개공이 설치한 5개 광고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자, 인식할 수 있는 크기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고 과태료? 연락처를 표기하는데 제재가 없어.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야지 100만 원이지. 연락처는 제재가 없다. 개념 잡았어요? 리얼. 개공이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썼어. 그러면 등록관청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있어. 있지. 아닌 자는 저걸 쓰면 돼 안 돼? 그러면 당연히 등록관청에서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대집행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맞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시도지사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명칭에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한 경우 못 쓰게 돼 있죠?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아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관청은 오로지 등록관청. 오로지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합니다. 시도지사 주어가 틀렸다고. 개념 잡았어요? 네. 자, 우리 과목은 별게 다 문제예요. 주어, 서술어, 내용 다 신경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자꾸 연습도 해야 되고 나중에 연습만 좀 하면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21번도 중요하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표시광고. 표시광고 맞는 걸 골랐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개공은 의뢰받은 중개대에서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명칭 동그라미, 소재지 연락처 묶어갖고 동그라미, 성명 동그라미. 이 세 가지 외우라 그랬어요.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하고 소재지 연락처, 성명 명시하라 했어요. 네. 자, 이르 경우 법인 경우라면 누구 성명? 대표자. 대표자 성명 명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공이 고용은 고용인도 영업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용인은 표시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분들이 하다 걸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차. 아닌 자에 들어가고 그래. 아닌 자.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개공이 표시광고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5번.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하고 1차. 그래서 앞으로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차. 개념 잡았어요? 네.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D페이지 이중 등록증 양도되어 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중 등록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중 등록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걸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되고 취소가 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개공이 이중 등록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맞추는 재미도 있죠? 맞춰보세요. 좋았어요. 말 잘 듣네. 오늘 이게 고분고분해. 오늘 완전히 고분고분하네.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뭐냐고? 그래, 서북구. 좋았어요.
한 건 했어. 서북구에서 등록을 하고 또 등록하면 무슨 등록? 이중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맞춰보세요. 이건 뭐고, 이건 뭐요? 그렇지. 서북구 등록은 이제 다 하네. 서북구에서 등록을 해놓고 또 동남구에서 또 등록하면 무슨 등록? 이중 등록.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그럼 이제 이건 조금 어렵다 그랬죠?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이건 종별. 아, 중개인이, 이것도 개공 맞잖아요. 자격 취득하고 해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공인중개사는 개공으로 또 등록했어. 이것도 무슨 등록? 이건 종별. 이건 관할구역 내, 관할구역 달리, 이 종별 달리.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몇 년하고 몇 년? 자, 이 문제가 22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22번 문제 봐드릴게요. 공인중개사 법률사 이중 등록 금지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A군에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등록했다. 이중 등록 맞아? 네. 이것이 이거와 같은 말이죠. 서북구에서 2번 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자, 니은 한번 보세요. B군에서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또 등록했어. 이것도 이중 등록 맞아? 네. 이것이 2번이죠. 네. 서북구 동남구. 자, 그 다음에 이것. 이중 등록은 금지되면 이를 위반하는 필치. 맞아요? 네. 필치. 맞고. 그 다음에, 자, 이중 등록 금지면 3년하고 3천이요? 1년하고 1천.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 니은, 티가. 니을은 맞아, 틀려? 틀려.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개념 잡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중 소속 들어가볼게요. 자, 이중 소속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중 소속은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A 개공이 자, 여기서 사무소 내고 영업하고 있어. B 개공이 있어요.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A하고 B는 어떤 관계예요? 친구 관계예요. 좋아. 근데 A가 B 밑에 소공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A가 이중 등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중 등록이 돼야 안 돼? 되죠? 아니,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이 되죠? 그럼 개공이 이중 소속하면 똑같아요. 필치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러니까 이중 소속 하라 하지 말라. 개공이 다른 개공 소공. 됐어요? 그럼 이건 이중 소속인 거 보세요. C라는 소공이 또 B 밑에 또 취업을 했네. 양다리 걸쳤어. 이거 이중 소속이 아니야. 맞죠? 그럼 소공이 이중 소속하면 어떤 죄제 들어가요? 자격 취소요, 정지요? 정지.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럼 보조원이 양쪽에 취업할 수도 있죠? 그럼 보조원이 양쪽에 취업하면 이중 소속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보조원이 이중 소속하면 어떤 죄제? 1년하고 1년. 그럼 징역 벌금만 되죠? 처분은 없어. 벌칙을 알아야지. 이중 소속은 벌칙을 알아야 돼. 자, 23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중 소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자, 부칙 6조 2항의 개공은 법인 대표 아닌 사원 임원이나 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중개인이 대표자가 아닌 사원 임원으로 가면 무슨 소속? 이중 소속.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보조원으로 가도 이중 소속. 중개인들은 자격증 없잖아요. 보조원으로 취업해도 이중 소속. 됐어요? 예, 임원 사원으로 가도 이중 소속. 못하게 돼 있어요. 있다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천안시 서북구에는 갑 공인중개사 개공이 서북구에는 택배사에 근무했어. 이중 소속이야? 이건 겸업 문제지. 이중 소속 문제가 아니야. 택배사. 요즘 택배 물량이 많아서 바빠. 좋았어요. 자, 틀렸고. 자, 서울의 강동구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일을 하면서 법인 임원으로 갔어. 이건 이중소속 아니에요, 기요. 이것도 이중소속이요. 개공이 임원 사원으로 가도 이중소속. 됐습니까? 자, 개공이 이중소속을 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맞았어요? 네.
필치 일렬 맞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서공이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요? 정지. 자격이 정지되면서 1년하고 1차. 개념 잡았어요? 예,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24번. 24번 이런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이 그 실효 사유는 공부할 거 없어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어렵잖아요. 자, 칠판 봐보세요. 등록 실효.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무등록업자도 마찬가지. 공부할 건 없는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 자, 그러면 등록 실효 사유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세 가지. 주관식이요. 개공 사망 또. 그렇지.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망을 하거나. 법인 개공이 뭐 했을 때? 해산을 했을 때. 실효사유 되죠? 그러면 이건 실효사유만 됩니까? 필치도 같이 돼. 필치도 같이 돼요. 근데 사망할 때 이미 효력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록이 취소가 될 때도 실효사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신고? 폐업 신고하는 경우도 실효사유 맞죠? 자, 그러면 실효, 효력이 없어졌다. 등록했다가 효력이 없어졌다. 사망, 해산, 취소, 폐업 신고 맞죠? 이게 실효사유. 이 문제거든요. 공부할 건 없죠? 이 문제 한번 풀어봐.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를 골라라. 실효사유를 골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1번. 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를 하지 않았어. 자, 아까 등록하면, 아까 안 했구나. 등록하면 몇 개월 내에 업무 하라 그랬어요? 3개월. 3개월 이내 하라 그랬죠? 안 하면 효력이 없어져? 그건 뭐요? 어떤 제재가? 업무정지? 여기는 100만 원 과태료를 한대? 좋아. 업무정지 나왔어. 또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 100만 원의 과태료 빨리 적어. 아이, 100만 원의 과태료. 그럼 이건 실효사유요? 아니에요. 과태료 개공이지. 됐어요? 2번.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사법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 실효돼? 실효되냐고. 그럼 무슨 사유요? 이게 무슨 사유냐고. 중개사법이면 2년 징역. 결격사유 적어. 그럼 결격사유는 뭐요? 필치.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적어. 결격 적고 필치 사유 적고.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실효가 돼 안 돼? 안 돼. 봐. 문제는 어렵잖아요. 아, 공부할 건 없어. 실효 사유. 그렇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지. 취소 처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여기는 취소 처분이 돼야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취소가 안 되면 개공이지. 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됐어요? 아무리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도 취소가 안 되면 개공이야. 그냥 필치 사유야 이거. 결격이고 필치. 적었어요? 자, 그럼 3번 보세요.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하면 아까 실효가 되죠? 근데 폐업 신고는 않고 그냥 자기만 폐업했어. 그럼 관청에서 폐업 신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개공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실효가 안 되지. 그럼 대표자 사망했어. 법인 개공 대표자 사망하면 실효돼? 법인은 뭐가 돼? 해산이 돼야지 효력이 없어지지. 개인은 사망이 맞아. 개인 개공은 사망이 맞는데 법인은 해산이 되지 효력이 없어져. 그럼 대표자 사망은 효력이 없어져 있어요. 등록증 재기여부 사유 적어. 아까 등록증 재기여부 사유라고 했잖아요. 자, 그 옆에다 등록증 재기여부 사유 적었어요? 실효사유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인 개공이 뭐 했으나 사망하면 아까 필치 사유도 되죠? 그럼 취소가 안 됐어. 그래도 효력이 없어져? 왜? 사망할 때 없어진다. 그래서 몇 번 정답? 자, 24번 중요하죠? 자, 봐봐. 공부할 건 없어. 실효사유 세 가지. 그런데 문제를 이거 풀어내야 돼요. 응용하면 어려워지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효사유를 골라내라. 그럼 일단 머릿속에서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고,
이걸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실효사유. 개념 잡았어요? 그렇지. 네, 여러분들 100점 맞을 일만 남았어. 자, 뒷배 넘었어요. 26번. 이 무등록업자도 마찬가지. 공부할 건 없어.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 이 무등록업자. 그래서 이제 실효랄지 무등록업자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무등록업자 요약집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가 나와 있냐? 자, 25페이지. 실효 밑에 바로 무등록 있잖아요. 있습니까? 네. 자, 2번 맨 밑에 무등록 유형. 자, 무등록이란 말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에요.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을 뭐라 그래? 무등록. 자, 무등록. 이게 대표적인 1번이고. 그 다음에 취소가 되면 효력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 중개업 무등록 맞죠? 네. 자, 뒤에 폐업 신고하면 효력이 있어져, 없어져? 무등록 맞죠? 네. 사망, 해산 후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왜? 다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업무를 했으니까. 등록 안 하고 한 거 똑같죠? 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했지만 등록 신청만 해놓고 처분 전에 하면 무등록이라고 했어, 안 했어? 네. 그건 또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재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그럼 무등록업자가 중개행위를 했으면 계약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계약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보수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자, 이건데 막상 문제가 나오면 단순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26번, 27번 다 풀어볼 거예요. 이 무등록은 공부할 건 없어, 사실. 근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 아까 실효사유도 마찬가지. 이런 것은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데 26번 보고 있어요? 무등록업자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골라라, 이 말이죠. 거짓. 그 밖에 부정바로 개설 등록받아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이 아니야. 예? 거짓 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하고서 무등록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무슨 사유? 필치 사유.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요. 그러면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무등록이 될 수가 없지. 아, 그래, 안 그래? 자, 개공입니다. 하여간. 폐업 신고 후 계속해서 중개받다. 무등록 맞아? 네. 아,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했으니까 무등록 맞죠? 네. 등록 신청 후 등록 처분 전에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이다, 아니다? 뭐가 또 아니요. 신청해놓고 처분 전에 했으니까 무등록이지. 무등록? 지금까지 몇 개 나왔어?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사무소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를 했다. 이건 무등록이 아니에요. 사무소 옮겨놓고 이전 신고 안 했어. 아니죠? 그럼 이건 무슨 사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으세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지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무등록은 아니고, 그 다음에 비업, 등록 관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은 후 등록 중 교부 전에 업무를 했다. 무등록이다, 아니다? 무등록 아니죠? 그럼 뭘로 처벌받아? 개시 의무 위반, 업무 보정 미설정, 인장 미등록 이런 걸로 처벌받는다 그랬죠? 그럼 개시 의무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이요? 과태료. 이런 걸로 처벌받지 징역 벌금 아니야. 수없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 선고 300만 원 벌금 받고 중개업을 했어. 무등록이 아니야. 아니죠. 결격사유 적어. 결격사유는 뭐다? 필치.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무등록 아니야. 취소 사유가 있다 해서 곧바로 무등록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등록은 몇 개? 2개. 자, 27번.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랐어요? 틀린 거? 무등록업자가 거래 당사자 한 보수 약정은 무효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하고 또 이거하고 같이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 사람이 A라는 무등록업자입니다.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럼 둘이 중개보수 약정할 수도 있어, 없어? 이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무등록업으로 한 사람은 보수 약정은 무효.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무등록을, 중개업을 전문으로 한 건 아니죠? 공부하고 있으니까 옆집에서 갑이 의뢰를 중개 한번 해봐라. 의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B라는 사람이 수험생이에요. 나 지금 공부해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해줄 테니까 보수 얼마 달라. 이렇게 중개보수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약정은 유효, 무효? 유효. 예? 유효? 네. 여기는? 무효? 유효? 여기도? 유효? 네, 여기는 유효예요.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자, 무등록을 업으로 한 사람은 한 번이요, 여러 번이요? 여러 번. 이렇게 보수 약정은 무효고, 한 번 하는데, 그래, 여러분 일반인들이 중개해 줄 테니까 돈 얼마 달라. 한 번 하는 거하고 보수 약정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근데 1번은 무등록업자잖아요. 무효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 관계 알고 있어야 돼요. 2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부터 보수를 현실로 받지 않고 약속 요구 또 뭐라고? 약속 요구만 해갖고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번다, 안 번다? 본다. 그 이유는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보수를 받아야지 업이 되잖아요. 요구만 해갖고는 안 받았으니까 업 자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 영연제는 3년하고 3천 맞습니까? 네. 행정처분은 없다. 맞아요. 무등록업자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맞고. 자,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를 완성된 거래 당사자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 무효? 유효. 거래계약은 유효예요. 이 거래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의 중개업도 형법상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업무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른쪽 판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정답? 5번. 자, TP 넘어가세요. 자, 4번. 무슨 사유? 결격 사유. 이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결격 사유는 수험생들이 해도 막 틀리잖아요. 왜 자꾸 틀려? 왜 자꾸 틀리냐고? 그게 그거. 그래서 계속 틀려.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는 이론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요약집 2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또 이론을 하고 해도 헤매는데 이론을 안 하고 하면 또 얼마나 헤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론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우리 과목에서 결격사유가 수험생들 어렵게 느끼는 파트 중에 하나죠? 네. 자, 결격사유 내용은 크게 몇 가지? 5가지.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자로서 법권되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용자, 형벌을 선고받은 자. 네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있어요?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면 결격 사유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압축이 됐죠? 그럼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하고 또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이 있고 피성년 후견. 그럼 미성년은 몇 세 미만? 19세. 그러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도 중개업 해 못해? 못해요. 결혼해도 못해? 나이를 먹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분들은 무조건 된 게 아니라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됐다고 된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어떤 선고? 개시심판, 한정후견, 개시심판, 성년후견, 개시심판 받아야죠? 네. 벗어나는 시기는 종료심판까지 끝나야지. 그래서 결격사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결격이다. 자, 그렇게 적어놨어요? 네.
예, 그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만 결격. 됐어요? 예. 그럼 이거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죠? 끝. 자, 그러면 파산자란 것은 빚을 많이 졌다 그래서 파산자가 돼? 아니죠. 그래요. 이것도 안 적었어요? 그러면 파산자는 빚을 많이 져서 된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벗어나는 시기는 빚 다 갖고 나서 복권 신청을 해서 복권 결정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선고 시부터 언제까지?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예가 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는 밑줄만 그으면 돼. 적을 필요는 없고. 자, 법원으로부터 무슨 결정을 받거나 면책 결정이 떨어지거나 선고 후 몇 년 경과? 10년 경과하면 자동 복권돼 버려요. 선고 몇 년 경과? 10년 경과. 이건 자동 복권돼 버립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신경 써봐요. 책에 나와있어. 밑줄만 그으면 돼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위에 두 가지는 크게 공부할 것은 없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예요? 수용자가 문제입니다. 자, 수용자 들어가 볼게요. 이 수용자는 일단 법 조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조문. 이 조문을 숙지하셔야 하는데,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뭐가 되거나 종료되거나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그러면 근거 이상은 거기 맨 밑에 사형 징역이란 말 근거까지 있어요? 근데 주로 징역 근거를 말하고, 자, 집행이 종료됐다는 말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그럼 만기 석방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간단해요. 교도소 나올 때부터 3년간 중개업할 수 없다. 이거. 근데 이렇게 알고 있어도 문제 풀면 또 못 잡으네. 자, 또 하나. 가석방 제도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가석방은 미리 내보내주죠? 네. 무기형은 몇 년을 종료로 봐? 10년. 유기는 자녀형기 경과. 이걸 종료로 봅니다. 자녀형기가 경과된 것을 종료로 보고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니까 간단히 공부하는 방법. 유기는 자녀형기 플러스 3년. 무기는 10년 플러스 3년. 이것이 이제 집행 종료예요. 만기석고 가석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집행이 면제됐다는 것은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읽어보세요. 더 줄이면 법률 변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별사유. 자, 이 세 가지가 면제 사유예요. 그러면 이건 내용 몰라도 관계없어, 우리 과목은. 자, 이 세 가지가 면제 사유고, 이게 다 면제 사유입니다. 그러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3년.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가석방의 차이는 뭐예요? 가석방은 자녀형기 플러스 3년. 면제는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가석방은 자녀형기 플러스 3년.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게 흔들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거. 일반 사면은 3년 기다려 안 기다려? 사면 즉시 벗어난다. 즉시 곧바로 동그라미 치세요. 곧바로 벗어난다. 나와 있어요? 네. 자, 간단하게 공부하는 거 이거요. 그러니까 만기는 석방되고 3년, 가석방은 무기는 10년 플러스 3년, 유기는 자녀형기 플러스 3년, 면제 사유는 무조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여기는 자녀형기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면제된 날로부터 무조건 몇 년? 3년.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정리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근거 이상의 형은 뭘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그 이외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유예 기간 동안만 중개하지 말란 소리죠. 그래서 예문을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칠판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몇 년 받았어요? 3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년 선고받았어요. 결기소에 몇 년? 3년. 아? 3년? 왜 3년? 유예 기간 중. 유예 기간이 3년이니까. 됐어요? 네. 3년간 중개입니다. 그러면 응용할게요. 자, 남을 폭행을 했다는 것은 중개사법이요, 다른 법이요? 그러면 형법이잖아요. 형법 위반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으면 결기소에 몇 년? 3년. 어? 3년 나오고, 얘 여기는 대답 안 해. 어? 똑같이 3년? 예. 네. 여기는 없다는데? 없다고 나왔어. 여기는 3년? 왜? 아, 다른 법인데도? 여기 징역이란 말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징역 근거가 들어가면 이 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3년. 그럼 예문 한번 봐보세요. 요약집 예문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동그라미. 이건 우리 중개사법이요, 다른 법이요? 다른 법 위반했더라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죠? 그럼 몇 년? 3년. 그러니까 징역 근거란 말이 들어가면 이 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똑같이 3년. 그리고 주의사항. 징역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징역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선고유예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결격이 아니란 거. 선고유예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결격이 아니란 거. 그죠? 이제 3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중요하고 300만 원 이상 벌금도 중요하고 3년도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2번, 3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번. 그죠? 그러면 남을 폭행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벌금만큼 오로지 중개사법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300만 원 이상 과태료 처분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요. 그죠? 또 하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는 아니야. 그러면 또 하나. 부정행위자는 결격이 아니야. 부정행위자. 부정행위하고 3년 지났어. 결격이다, 아니다? 그럼 4년 지났어. 결격이 아니야. 2년 지났어. 결격이 아니야. 부정행위자. 시험 부정행위자. 네. 결격이 없어요. 5년간 시험만 못 보죠? 네. 이건 결격이 아니야. 이 속에 부정행위자란 말이 있어, 없어? 부정행위자는 여기서 말하는 결격이 아니라고. 시험만 몇 년 못 봐? 5년. 그러니까 기본은 세 가지는 깔아야 돼. 선고유예 결격이 아니다. 그죠? 그죠? 네. 부정행위자 결격이 아니다. 과태료도 결격이 아니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 이 속에 없잖아요. 이 속에 과태료 있어? 없죠? 벌금은 나와도 과태료 없잖아요. 과태료 결격 아니고 선고유예도 집행유예는 있지만 선고유예 있어, 없어? 결격 아니고 부정행위자 있어, 없어? 없어요. 부정행위자 결격이 아니야. 이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 기본이 너무 많아? 조금 참아봐. 자, 그래서 일단 수영자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법 위반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